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 문화 및 가족 구성 변화의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해방 이후 한국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모두 살펴보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부모 돌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과 2010년, 2020년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는 M자 형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육아입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은 뒤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육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M자 형태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0U자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연령대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에는 20대 후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30대 전반에 저점을 찍은 뒤 30대 후반부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0대 후반까지 상승하다가 30대 전반에 크게 낮아져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긴 했지만 55.9%로 30대 전반의 54.8%와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30대 전반은 6%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30대 후반은 3.5%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2020년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전반부터 낮아지긴 했는데 67.6%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0대 전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에서 60.5%로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2000년에는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9%였는데 2020년에는 73.6%로 1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9%에서 2020년 67.6%로 18.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3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에서 60%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원인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주된 원인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주었고,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데에는 결혼 연령이 늦춰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후자, 즉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양상이 꼭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변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것은 1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 증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 공급의 감소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구성의 변화가 가져온 중요한 문제인 부모 돌봄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동거하면서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당위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 가구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노인 가구 수와 전체 가구에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노인 가구 수는 1990년 96만 가구에서 2020년 464만 가구로 30년 사이 4.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8.5%에서 2020년 22.8%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노인 혼자 생활하는 노인 단독 가구이고 3분의 1은 노인 부부만 생활하는 노인 부부 가구입니다. 즉 312만 가구 정도에서 노인 혼자 혹은 노인 부부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1998년에는 노부모 중 절반 정도가 성인 자녀와 동거했는데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4분의 1 정도만이 성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 방식의 변화 속에 부모 돌봄과 부양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 기능이 국가, 시장, 지역사회 등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보완되는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한국 사회의 돌봄 양식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가거나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2006년에는 63.4%가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은 2024년에는 18.2%로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2006년 26.4%에서 2024년 60.3%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사회가 분담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부모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이양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가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고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정부가 사회가 부모 돌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10주차 강의, 혼인과 가족에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전통사회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 간의 일이었고, 혼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낳아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연애 결혼 비중이 늘어났고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정이 부모보다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 수준의 향상 속에 조혼 연령도 상승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도 증가해 갔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간에도 변화가 나타나 이상 자녀 수가 줄고 남아 선호 경향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80년 무렵부터 평균 가구 원수도 빠르게 줄었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혼인 및 가족 구성 방식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혼인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혼인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생애 미혼율이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균 가구 원수가 크게 줄었고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출산하여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문화 및 가족 구성 변화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데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꼭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홀로 또는 부부만 사는 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혼인과 가족을 주제로 진행한 10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주차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11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